입니다. 어머니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래서요? 어머니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이은경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다. 명절 음식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한씨 집 거실. 첫째 며느리 박미경은 부엌에서 손을 멈추고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셋째 며느리 최유리는 방문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다. 아들 셋은 제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며 시선을 피했다. 강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빛이 이은경을 정면으로 향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래서요? 단 세 글자였다. 그런데 그 세 글자가 이은경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차갑고 단단한 그 눈빛 앞에서 그토록 논리적이던 이은경이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한씨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집이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24층짜리 건물 15층. 67살 강복수는 그곳에서 혼자 살았다. 35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섰던 여자였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생활 방식은 여전히 교사 시절 그대로였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보리차를 끓이고 식탁에 단정히 앉아 신문을 처음 페이지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다. 이웃들은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선생님 티가 난다고 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강복수는 평생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기준은 자식들한테도, 며느리들한테도, 이웃들한테도 예외가 없었다. 교단에서는 35년 동안 학생 하나하나를 그 기준으로 바라봤고, 가정에 돌아와서도 그 눈은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걸 보고 고집스럽다 했다. 누군가는 냉정하다 했다. 심지어 가족 중에도 무섭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강복수는 그 말들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평생 자신이 틀렸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게 이 여자의 방식이었다. 아들이 셋이었다. 마지 한정우는 48살 공무원이었다. 말수가 적고 어깨가 넓은 사람. 복순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다. 감정 표현이 거의 없고 판단이 빠르고 한번 결정을 내리면 잘 바꾸지 않았다. 첫째 며느리 박미경과 22해를 살았다. 미경은 46살 전업주부였다. 수수한 인상에 화장기 없어도 따뜻해 보이는 얼굴. 시어머니 앞에서 말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 거스를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여자였다. 억울한 게 없어서가 아니었다. 세상엔 정면으로 맞서는 것보다 더 영리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아는 여자였다. 강복순의 눈에 박미경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기고 표정 하나로 분위기를 읽어내고 뭐가 필요한지 묻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며느리. 그 묵묵함이 복수는 마음에 들었다. 둘째 한정우는 44살 중견기업 과장이었다. 세 형제 중 가장 평범한 외모에 언제나 피곤해 보이는 눈빛을 달고 다녔다. 아버지를 닮아 성격이 무던한 편이었고 갈등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타입이었다. 그의 아내 이은경은 42살 학원 강사였다. 세련된 옷차림에 항상 말끔하게 손질된 머리카락.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 강복순의 눈에 뭔가 하나가 걸렸다. 똑똑한 건 알겠는데 너무 자기가 옳다고 믿는 여자.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라도 복수는 단번에 알아봤다. 이 며느리는 언젠가 부딪힌다. 반드시 부딪힌다. 그리고 그 부딪힘이 이 집안을 한번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 예감은 12년이 지나도록 가슴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셋째 한정민은 38살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세 형제 중 가장 자유분방한 성격에 늘 가볍고 유머 섞인 말투를 달고 다녔다. 복순이 가장 걱정했던 아들이었다. 아내 최유리는 36살로 동네에서 뷰티샵을 운영했다. 화려하고 당차 보이는 외모였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 앞에서 바짝 쪼그라드는 타입이었다. 뭔가 할 말이 있어도 결국엔 흐지부지 삼켜버리는 여자. 강복수는 유리에 대해선 크게 기대도 크게 실망도 안 했다. 밉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 그냥 그런 며느리였다. 새 며느리가 한 집안에서 부대끼며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명절마다 뭔가 한 가지씩 끼어들고 생일마다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아이들 문제로 신경전이 일어났다. 강복수는 그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봤다. 개입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대신 봤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 한마디에 담긴 온도가 어떤지,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교사 생활 35년이 그냥 쌓인 게 아니었다. 사람을 읽는 눈은 교단 위에서 갈고 닦아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봤을 때 새 며느리는 각자 분명하게 달랐다. 복순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며느리는 이은경이었다. 처음 만난 날을 기억했다. 정우가 데려왔을 때 이은경은 현관에서 복순에게 반듯하게 인사를 했다. 목소리도 또렷했고 시선도 흔들리지 않았다. 보통 예비 며느리들은 첫 인사에서 긴장해서 눈을 잘 못 마주치거나 반대로 너무 애써서 어색하게 웃거나 하는데 은경은 달랐다.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복순의 눈엔 다르게 읽혔다. 긴장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긴장을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 자신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계산하는 사람. 틀린 판단이 아니었다. 밥상을 함께 받으면서 복순은 은경을 조용히 관찰했다. 밥을 먹는 속도, 국을 뜨는 방식,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습관. 다 봤다. 똑똑한 여자였다. 그리고 그 똑똑함이 언젠가 이 집에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그날 밥상에서 이미 알았다. 복수는 그날 이후로 이은경을 다른 방식으로 대했다. 더 차갑게, 더 날카롭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생각이 없었다. 언젠가 이 며느리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도 알았다. 강복수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은경이 이 집에 시집 온 지 12년이 됐다. 12년 동안 참은 게 하나둘이 아니었다. 첫 명절에 제사 음식 배열을 잘못 놓았다가 시어머니의 싸늘한 눈빛을 정통으로 받은 것도, 아이 없이 4년을 보내는 동안 아무도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것도, 생일날 온 가족이 모였는데 시어머니가 자신한테만 인사를 건네지 않았던 것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가져온 반찬은 한 번도 먼저 집어드신 적이 없다는 것도 하나씩 떼어놓으면 별일 아닌 것들이었다. 기분 탓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씩 쌓이고 또 쌓이면 별일이 됐다. 우연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 학원에서 이은경은 학생들한테 항상 같은 말을 했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 억울하면 말해야 한다. 맞는 말은 끝까지 해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당하는 부당함을 그냥 삼키는 게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수업 중에 칠판 앞에 서다가도 문득 그 생각이 올라왔다. 나는 왜 저기서는 못하는 거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말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그 눈빛 앞에서 자꾸 뭔가가 걸렸다. 자존심 강한 이은경이
유독 그 앞에서만 기가 눌렸다. 그게 더 자존심 상했다. 봄이 끝나가는 어느 날이었다. 가족 단체 카카오톡방에 강복순이 사진 한 장을 올렸다. 미경이 보내온 반찬 사진이었다. 된장찌개용으로 쓸 시래기를 미경이 직접 말려서 택배로 보내왔다는 내용이었다. 사진 속엔 가지런히 묶인 시래기 다발이 담겨 있었다. 복순이 사진 밑에 짧게 댓글을 달았다. 역시 미경이는 사람이야. 정우가 먼저 댓글을 달았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정민이 그 아래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달았다. 형수님 짱이다. 정우가 웃는 이모티콘 하나를 눌렀다. 유리도 이모티콘을 달았다. 은경은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내려놨다. 역시 미경이는 사람이야. 그 5글자가 머릿속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럼 나는 뭔데?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 은경은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 주 일요일 정우가 혼자 시댁에 다녀왔다. 돌아와서 아무 말이 없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은경이 먼저 물었다. 어머니 잘 계셔? 응. 무슨 말씀하시던? 그냥 별 말씀 없으셨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경이 젓가락을 들며 다시 말했다. 어머니가 내가 가져다 드린 반찬은 거절하셨잖아. 부담스럽다고. 근데 미경 언니 건 받으시잖아.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건 내가 너무 자주 보내서 부담스러우셨던 거 아니겠어. 미경 언니도 자주 보내잖아. 정우가 말이 없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은경도 더 말하지 않았다. 말을 계속 이어봤자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았으니까. 결국 정우는 어머니 편을 들 것이었다. 노골적으로 들지 않더라도 침묵으로 들 것이었다. 12년 동안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설명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다. 논리가 먹히지 않는 지점. 그 앞에서 번번이 막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힐수록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날 밤 은경은 학원 강의 자료를 정리하다 멈췄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카카오톡방을 다시 열었다. 역시 미경이는 사람이야. 그 댓글이 아직 거기 있었다. 은경은 화면을 껐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은경은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학원에서 학생이 문제를 이해 못하면 10번이고 방법을 바꿔가며 다시 설명하는 사람이었다. 한 방향이 막히면 다른 방향을 찾았다. 지금 필요한 것도 그거라고 생각했다. 방법을 찾는 것.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바꿀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은경은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부딪혀 본 적이 없었다. 불만은 있었지만 늘 참거나 남편한테 털어놓는 식으로 끝냈다. 남편은 어물쩍 넘겼고 은경은 그것도 답답했다. 그러다 흐지부지 됐다. 그게 12년이었다. 어쩌면 그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 또 참으면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12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굳어졌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사실 주변에서도 말이 많았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부모 중에 시어머니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다들 참는다고 했다. 참아야 한다고 했다.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했다. 은경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해가 안 됐다. 왜 참아야 하지? 참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런데 막상 자기 얘기가 되니 12년을 참아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내가 그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었구나. 은경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천장을 바라봤다. 문제는 상대가 강복순이라는 점이었다. 그 눈빛, 그 침묵, 그 단호함.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쉬운 상대라서 나서는 게 아니었다.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게 이은경이라는 사람이었다. 내일 학원에서도 똑같이 말할 것이었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고. 억울하면 말해야 한다고. 그 말을 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됐다. 적어도 은경은 그렇게 생각했다. 기회는 한 달 뒤 가족 모임에서 왔다. 정민이 이사를 앞두고 있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같은 동네에서 더 넓은 집으로 옮기는 참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단체방에 이사 날짜를 올렸다가 그 다음 날부터 강복순이 직접 인테리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걸 정민은 뒤늦게 알았다. 처음엔 거실 커튼 색상이었다. 그 다음엔 붙박이장 마감재. 그 다음엔 조명 위치. 유리는 처음엔 그냥 참았다. 어차피 시어머니가 취향을 맞춰주려는 거니까 어느 정도 반영하면 되겠지 싶었다. 그런데 점점 다른 얘기였다. 의견을 주시는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었다. 유리가 다른 걸 제안하면 복수는 짧게 한마디로 끊었다. 그건 안 돼요. 그게 전부였다. 이유도 없었다. 그냥 안 됐다. 유리가 은경한테 전화한 건 그 다음 날 오전이었다. 언니, 나 진짜 속 터져 죽겠어. 어머니가 우리 집 인테리어를 다 정하시려고 해. 내 집인데 내가 고를 수가 없잖아. 은경은 전화를 받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럼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말해? 어머니 눈빛이 어떤데? 나 그 눈빛 보면 말이 안 나와. 유리야, 말 안 하면 계속 그래.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해? 언니도 못하잖아. 은경이 잠시 말이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일정표를 열었다. 이번 주 일요일. 가족 모임 날이었다. 사흘 뒤였다. 은경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날 오후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유리도 못하고 미경 언니는 처음부터 안 한다. 늘 그런 식이었다.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시어머니 앞에선 다들 작아졌다. 그런데 왜 작아져야 하지? 틀린 말이 아닌데. 상식적인 얘기인데. 은경은 그 부분에서 멈출 수가 없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면 해야 한다. 그게 이은경이라는 사람이었다. 일요일 저녁이 됐다. 가족 모임 자리. 상이 차려지고 다들 자리를 잡았다. 강복순이 식탁을 한번 훑었다. 미경이 가져온 된장 항아리를 보더니 뚜껑을 살짝 열어 냄새를 맡았다. 미경아, 이거 직접 담근 거야? 네, 어머니. 지난 가을에 담근 건데 이제 좀 익었을 것 같아서요. 잘 됐다. 복순이 한 번 더 냄새를 맡았다. 이 맛이야. 미경이 조용히 웃었다. 유리가 잡채를 복순 앞에 퍼들였다. 어머니, 잡채 드세요. 복순이 한 젓가락 드셨다. 이번엔 간이 맞네. 유리 얼굴이 환해졌다. 은경이 정성껏 만들어 온 제육볶음은 식탁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복순도 정우도 없는 것처럼. 은경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저녁이 무르익을 무렵 복순이 정민의 새집 얘기를 꺼냈다. 거실 커튼은 베이지로 해야 돼. 흰색은 때가 너무 타. 유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흰색이 좀 더 마음에 들긴 한데요. 흰색은 안 돼. 관리가 안 되잖아. 유리가 말끝을 흐렸다. 대화가 거기서 끊겼다. 정민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었다. 그때 이은경이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놨다. 어머니, 유리가 흰색이 마음에 드신다는데 유리집이니까 유리가 정하면 안 될까요? 방안이 멈췄다. 박미경이 눈을 내리깔았다.
정민이 숟가락을 쥔 채 굳었다. 정우가 은경 옆에서 작게 기침을 했다. 정우는 표정 변화 없이 국을 한 숟가락 떴다. 강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이은경을 향했다. 그래서요? 세 글자였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말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내가 왜 여기서 나서? 라는 말. 이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 은경은 순간 숨이 막혔다. 그 눈빛 앞에서 말이 잠깐 걸렸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유리가 살 집인데 유리가 고르는 게 맞지 않나요, 어머니?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은경을 봤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정우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경아, 그만해. 은경은 남편을 봤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이상하게도 그게 물러서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우는 아파트 주차장의 차가 완전히 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동이 꺼지고 나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한테 왜 그랬어? 은경이 차 문을 잡으며 말했다. 나 틀린 말했어? 정우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틀리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다. 은경은 차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들었다. 눈을 감으면 복순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래서요? 짧고 차가운 그 세 글자. 은경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다. 절대 지지 않는다. 이게 시작이라면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다. 그 시각 강복수는 혼자 아파트로 돌아와 보리차 한 잔을 마셨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오래전부터 딱 저 며느리가 저렇게 나올 거라는 걸 복수는 처음 만나던 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디로 흘러갈지도. 그날 이후로 이은경은 달라졌다. 달라졌다는 건 조용해졌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한 번 입을 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꾹꾹 눌러놨던 말들이 이제 더 이상 눌러지지 않았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걸렸다. 시어머니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미경 반찬 사진을 올릴 때마다, 명절 준비 얘기를 꺼내면서 미경한테만 역할을 배분할 때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은경이 가져온 음식을 모른 척 지나칠 때마다 전에는 삼켰다. 이제는 삼켜지지 않았다. 정우는 그 변화를 느꼈다. 느꼈지만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길 바라는 쪽이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갈등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고 믿는 타입.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쌓여갔다. 첫 번째 충돌은 추석 2주 전이었다. 복순이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올해 추석 준비는 미경이 맡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것까지. 예년에는 새 며느리가 역할을 나눠서 했는데 이번엔 달랐다. 미경 이름만 있었다. 유리 이름도 없었다. 은경 이름은 당연히 없었다. 유리가 은경한테 카카오톡을 보냈다. 언니 봤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은경이 답장을 보냈다.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봐. 유리가 한참 뒤에 답했다. 내가 어떻게 여쭤봐. 그냥 놔둬야지 뭐. 은경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단체방에 직접 메시지를 올렸다. 어머니, 저도 뭔가 준비해 갈게요. 뭘 가져가면 될까요? 답장이 없었다.
30분이 지나도 없었다. 1시간이 지나서야 복순이 짧게 답했다.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가져와도 된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은경이 정우한테 핸드폰을 들이밀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게 뭔 뜻이야? 정우가 화면을 보더니 별 생각 없이 말했다. 그냥 안 가져와도 된다는 거겠지. 그럼 미경 언니가 혼자 다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엄마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 당신은 이상하지도 않아? 정우가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켰다. 대화가 거기서 끝났다. 은경은 그날 밤 혼자 전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 추석 당일 아침에 직접 부쳐서 가져갈 생각이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져갈 것이었다. 추석 당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은경은 부엌에 섰다. 동태전, 고기전, 깻잎전 한 장 한 장 기름에 올렸다. 정우가 일어나 부엌을 기웃거렸다. 왜 이렇게 많이 해? 가져가려고. 엄마가 됐다고 했잖아. 그래도 가져가. 정우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은경은 묵묵히 전을 부쳤다. 기름 튀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손이 아팠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시댁에 도착해서 은경이 용기를 들고 들어섰다. 복수는 은경이 들고 온 걸 보더니 한마디 했다. 안 가져와도 된다고 했는데. 은경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복순이 아무 말 없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 용기는 명절 내내 부엌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복순도 정우도 아들들도 없는 것처럼. 유리가 눈치 보며 한 점 집으려다가 주변 분위기에 손을 거뒀다. 은경은 그 장면을 봤다. 전부 봤다.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아무 말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래 말이 없었다. 도로 절반을 지나쳤을 무렵 은경이 입을 열었다. 나 이제 진짜 못 참겠어. 정우가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봤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아?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쳐서 가져갔는데 아무도 손도 안 댔잖아. 그게 대놓고 무시하는 거잖아.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원래 그러면 괜찮은 거야? 12년 동안 원래 그랬어. 그게 다 괜찮은 거야? 정우가 입을 닫았다. 은경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전보다 무게가 달랐다. 뭔가가 이미 금가기 시작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은경은 혼자 욕실에 들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샤워기 물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뭔가 해야 한다는 건 알았다. 그런데 뭘 해야 하는지 몰랐다. 어머니한테 은경 얘기를 꺼내면 어머니가 짧게 끊을 것이었다. 그러면 정우는 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올 것이었다. 그게 12년 동안 반복됐다. 욕실 문이 열렸다. 은경이 나왔다. 눈이 약간 부어 있었다. 정우가 불렀다. 은경아, 미안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경이 조용히 대답했다. 뭐가 미안한지는 알아? 정우가 대답하지 않았다. 은경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두 사람 사이 거리가 멀었다. 같은 침대인데 멀었다. 두 번째 충돌은 한 달 뒤였다. 복순이 시댁 냉장고를 바꾸겠다고 했다. 기존 냉장고가 15년 됐으니 새 것으로 바꿀 때가 됐다는 얘기였다. 문제는 그 비용을 아들 셋이 나눠 부담하라는 것이었다. 단체방에 올라온 메시지를 보고 정우가 바로 알겠다고 답했다. 정민도 자기도 하겠다고 달았다. 정우도 웃는 이모티콘을 눌렀다. 은경은 그 대화를 보면서 손가락이 멈췄다. 냉장고 가격이 얼마짜리인지도 안 물어보고 분담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누르는 이모티콘 하나. 그게 이 집 아들들이 어머니 앞에서 하는 방식이었다. 그날 저녁 정우가 먼저 꺼냈다. 엄마 냉장고 비용, 우리 20만 원 보내면 될 것 같아. 은경이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직접 금액 말씀하셨어? 형이랑 얘기했어. 셋이 나누면 20만 원씩이래. 정우 오빠 집이랑 정민이네는 아직 전세야. 우리는 대출 이자도 나가고 있고. 근데 왜 똑같이 나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형편 얘기하는 거잖아. 형편이 다른데 왜 같은 금액이야.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어쩌라고. 은경이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은 진짜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게 그냥 다 맞아? 정우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2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야? 20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 정우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은경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 있었다. 2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다. 12년 동안 쌓인 것들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 쌓인 것들을 정우가 단 한 번도 같이 들어준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아내가 억울하다고 할 때 남편이 해야 할 건 억울하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들어주는 것이었다. 그 간단한 걸 정우는 1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 주 주말 은경은 혼자 시댁에 찾아갔다. 정우한테 말하지 않았다. 혼자 간 건 처음이었다. 복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은경이 들어오는 걸 보고 리모컨을 내려놨다. 딱히 반기는 표정은 아니었다. 그냥 바라봤다. 은경이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복순이 아무 말 없이 봤다. 제가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대우를 다르게 받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12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다.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깔렸다. 복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은경이 미간을 좁혔다. 그럼 왜요? 두고 보면 알아요. 그게 전부였다. 은경은 잠시 복순을 바라봤다. 두고 보면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더 캐물으려다 복순의 눈빛이 다시 텔레비전으로 향하는 걸 보고 입을 닫았다. 은경은 잠시 더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복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경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다. 복순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 옆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문을 열었다. 답을 얻으러 왔다가 더 큰 물음표만 들고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은경은 정우 앞에 앉았다. 나 오늘 혼자 시댁 다녀왔어. 정우가 눈을 들었다. 왜?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러.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뭐라고 하시던? 두고 보면 안 돼. 정우가 말이 없었다. 잠시 뒤 낮게 말했다. 그게 다야? 응.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래. 두고 보면 알게 된대. 정우가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표정이 복잡했다.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은경이 그 표정을 읽으려 했다. 당신은 알아?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몰라. 진짜 몰라. 몰라. 짧고 단호했다. 은경은 그 대답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답이 없다는 점은 같았다. 은경이 정우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당신한테 물어볼게. 어머니 아니면 나야. 당신은 어느 쪽이야?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경은 기다렸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회피하고 싶은 얼굴이었다. 그래도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잠시 뒤 정우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당신이지. 은경의 눈가가 잠깐 흔들렸다.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랐다. 정말로 바랐다. 정우의 눈을 봤다. 피곤하고 흔들리는 눈빛이었다. 진심인지 그냥 그 순간을 넘기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 뭔가 조금 풀리는 게 있었다. 은경은 더 묻지 않았다. 믿고 싶었으니까. 그 믿음이 맞기를 바랐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정우가 자기 편이라는 말을 들었다. 작은 거였다. 그런데 작은 게 이렇게 오래 걸렸다. 은경은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가 길었다. 시어머니 앞에서 물어보고 돌아온 것도, 정우한테 저 말을 들은 것도 다 오늘 하루였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달랐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2주 뒤였다. 복순이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정우가 단체방에 올렸다. 핸드폰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가끔 짧게 받기는 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형제들이 차례로 전화를 돌렸다. 복수는 괜찮아요라고만 하고 끊었다. 그게 며칠 반복됐다. 미경이 먼저 시댁을 찾아갔다. 돌아와서 정우한테 전화했다. 복순이 며칠째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고 혼자 움직이기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무릎이 심하게 나빠진 것 같다고. 정우가 단체방에 올렸다.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니 이번 주말에 다들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주말이었다. 다들 시댁에 모였다. 복수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달리 등이 조금 굽어 보였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래도 표정은 여전했다. 흐트러진 구석 없이 단정한 얼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하나씩 바라봤지만 딱히 내색하지 않았다. 미경이 부엌에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유리가 옆에서 거들었다. 정우와 정민이 거실에서 어머니 곁에 앉아 무릎 얘기를 꺼냈다. 정우도 자리를 잡았다. 은경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잠깐 멈췄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미경이 먼저 말했다. 은경 씨, 괜찮아. 나랑 유리가 할게. 거절이 아니었다. 배려였다. 미경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갈등을 피하게 해주려는 쪽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그 배려가 오히려 은경을 거실 한쪽에 어색하게 세워놨다. 가족 안에 있는데 가족 밖에 있는 기분. 은경은 조용히 소파 한쪽에 앉았다. 아무 할 일이 없었다. 그 아무것도 없음이 더 불편했다. 죽이 나왔다. 미경이 복순 앞에 상을 차렸다. 복순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뜨고 미경을 봤다. 미경아, 잘 됐다. 미경이 웃었다. 그 짧은 교환을 은경은 소파에서 바라봤다. 잘 됐다. 미경이 만든 건 그 말을 듣는다. 12년 동안 자신이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은경이 준비한 것, 은경이 가져간 것, 은경이 한 것에는 그 말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식사가 끝나고 형제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무릎 치료 얘기가 나왔다. 정우가 말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정우가 자주 들러야겠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은경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저도 자주 올게요, 어머니.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복순이 은경을 봤다.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달리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었다. 거절도 아니고 환영도 아닌 무언가. 읽히지 않는 눈빛이었다. 복순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며칠 뒤였다. 정우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말했다.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 한동안 자주 들러야 할 것 같아. 은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같이 가자. 아니, 나 혼자 다녀올게.
은경이 멈췄다. 왜? 정우가 시선을 약간 피하면서 말했다. 엄마가 좀 힘드신데 불편하게 하지 말자. 그 말이 공기를 가르는 것처럼 들렸다. 은경이 정우를 바라봤다. 불편하게 하지 말자.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는 분명했다. 은경 자신이었다. 불편한 게 나야? 정우가 대답하지 않았다.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 은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가워서 스스로도 낯설 정도였다. 당신한테 물어봤잖아. 어머니 아니면 나라고. 당신이라고 했잖아. 정우가 시선을 피했다. 그 회피가 대답이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은경은 그 침묵 속에서 12년을 돌아봤다. 첫 명절에 눈빛을 받았을 때도, 생일날 인사를 못 받았을 때도, 추석에 전을 붙여서 갔다가 아무도 손대지 않았을 때도, 그때마다 정우는 옆에 있었다. 그런데 한 번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한 번도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았다. 한 번도 진짜로 은경 편이 된 적이 없었다. 은경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문을 열었다. 가방을 꺼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옷 몇 벌을 접어 넣었다. 세면도구를 챙겼다. 지갑을 집었다. 정우가 방문 앞에 서서 봤다. 어디 가려고? 나가려고. 왜? 있기가 싫어서. 정우가 막지 않았다. 한 발짝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게 또 대답이었다. 은경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복도 불빛이 차가웠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아직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은경이 들어섰다. 문이 닫혔다. 그제야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손등으로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자꾸 떠올랐다. 두고 보면 알아요.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 그게 이런 뜻이었을까? 아직도 알 수 없었다. 그 시각 강복순의 아파트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복수는 어두운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무릎이 쑤셨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게 있었다. 오늘 은경이 했던 말. 저도 자주 올게요, 어머니.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복수는 눈을 감은 채 아주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서 맞잡혔다. 은경이 나간 뒤 사흘이 지났다. 친정어머니 집이었다. 은경은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첫날 밤을 보냈다. 친정어머니는 딸이 들어서던 밤에 이것저것 묻지 않았다. 밥만 차려줬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은경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친정어머니가 먼저 꺼냈다. 많이 힘들었구나. 은경이 숟가락을 내려놨다. 눈물이 나오려 했다. 꾹 눌렀다.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 밤에 혼자 짐 싸서 오지는 않지. 은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친정어머니가 더 묻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했다. 따지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침묵.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친정집 앞 골목이 보였다. 어릴 때부터 봐온 풍경이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 골목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은경은 한동안 그 골목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돌아가야 하는가? 돌아간다면 뭐가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왜 돌아가는가? 그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은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한 곳으로 모였다. 두고 보면 알아요. 시어머니의 그 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냉정하게 내치는 말로 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방에 누워서 생각하니 다른 쪽으로 읽혔다. 두고 본다는 건 계속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두고 보지 않는다. 그냥 외면하면 됐다. 그런데 복수는 12년 동안 두고 봤다. 그게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방식이라면 은경은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 생각이 계속 돌았다. 나흘째 되던 날 정우한테 문자가 왔다. 집에 언제 와? 은경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 바라봤다. 언제 와?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어떻게 지내냐는 말도 없었다. 언제 와? 그게 전부였다. 은경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 다음날 정우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나 엄마한테 말했어. 은경이 핸드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멈췄다. 뭐라고 했는데? 은경이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좀 신경 써달라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알겠다고. 알겠다고. 그 세 글자가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강복순이 그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냥 끊어버릴 줄 알았다. 그런데 알겠다고 했다는 거였다. 은경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도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은경은 짐을 쌌다. 친정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왔다. 가게, 응. 해결됐어? 은경이 잠시 생각했다. 아직은 모르겠어. 친정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참지는 마.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내 탓이 돼. 은경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말이 오래 남을 것 같았다.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날씨가 흐렸다. 은경은 핸드폰을 열어 단체방을 봤다. 아무 메시지도 없었다. 조용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우가 거실에 있었다. 은경이 들어서자 일어났다. 두 사람이 잠깐 마주봤다. 왔어. 응. 정우가 먼저 말했다. 미안해. 은경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이번엔 뭐가 미안한지 알아? 다 알아. 은경이 정우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전과 달랐다. 피하지 않았다. 은경은 잠시 그 눈빛을 보다가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얘기해봐. 정우가 은경 옆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얘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은경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12년 동안 서운한 게 쌓인 것 같다고 했다고, 복순이 한참 말이 없다가 알겠다고 했다고. 그게 전부였다. 긴 대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정우가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은경 편에서 말을 꺼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달랐다. 은경이 물었다. 어머니가 왜 나한테 그러셨는지 당신은 진짜 몰라? 정우가 잠시 말이 없었다. 예전에 엄마가 한 번 말씀하신 적 있어. 뭐라고? 이은경은 아직 자기 자신밖에 몰라. 그 애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는 날이 오면 내가 먼저 손 내밀 거야. 그 말이 거실에 오래 걸렸다. 은경은 그 말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아직 자기 자신밖에 몰라. 그 말이 불쾌하기도 했고 뭔가 찔리는 것도 있었다. 복순이 자신을 밀어낸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한 것들은, 집을 나간 것도, 직접 찾아가 물어본 것도. 은경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억울하지 않다는 게 아니었다. 억울했다. 12년이 억울했다.
그런데 동시에 뭔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했다. 자기가 옳다는 확신만 강한 사람. 그게 정말로 자신이 아니었나? 학원에서도 이 집안에서도 항상 논리가 맞으면 됐다고 생각했다. 그게 맞는 것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 항상 같지 않다는 걸 몰랐다. 아니, 몰랐다기보다 생각하지 않았다. 은경은 눈을 떴다. 정우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정리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냥 이게 시작이었다. 일주일 뒤였다. 복순한테서 문자가 왔다. 은경한테 직접. 단체방이 아닌 개인 문자였다. 처음이었다. 12년 동안 복순이 은경한테 개인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면 와요. 그게 전부였다. 은경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봤다. 정우한테 보여줬다. 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문자 보내셨어. 정우가 화면을 봤다. 조용히 말했다. 가봐. 토요일 오전이었다. 은경은 혼자 시댁으로 향했다. 정우한테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번엔 혼자 가야 할 것 같았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복순이 서 있었다. 평소와 같은 생활한복 차림이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눈빛이 달랐다. 들어와요. 거실에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다. 간단한 차자리였다. 복순이 손수 준비한 것이었다. 은경이 소파에 앉았다. 복순이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복순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래 기다리게 했네요. 은경이 복순을 바라봤다. 그 짧은 말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다. 사과인지 설명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12년 기다렸어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복순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처음부터 은경 씨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은경이 아무 말 않고 들었다. 똑똑하고 당찬 며느리가 왔다 싶었어. 그런데 그 당참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문제였지. 자기 자신만 향하면 가족이 흔들려. 그걸 알았거든. 교단에서 35년 동안 사람을 봤어. 자기가 옳다는 확신만 강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봤고. 은경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뭔가 반박하고 싶은 말이 올라왔다. 그런데 참았다. 지금은 듣는 시간이었다. 밀어낸 게 아니에요. 기다린 거예요. 이 며느리가 언제 가족을 향해서 움직이나. 자기가 옳다는 것보다 가족이 뭔지 아는 날이 언제 오나. 그게 오면 내가 먼저 손 내밀 거라고 생각했어. 복순이 찻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집을 나가던 날 정우한테 들었어요. 은경 씨가 혼자 나를 찾아왔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다고. 은경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달랐어요. 따지러 온 게 아니었잖아요. 은경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억지로 참았다. 저는 그냥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알아요. 그게 보였거든. 복순이 찻잔을 내려놨다. 그리고 처음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은경을 향해 말했다. 고생했어요. 그 세 글자였다. 차갑고 단단한 강복순의 입에서 나온 그 세 글자. 은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삼키려 했지만 삼켜지지 않았다. 한 줄기가 흘렀다. 손등으로 눌렀다. 복순이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봤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달랐다. 차갑지 않았다. 잠시 뒤 은경이 입을 열었다. 저 많이 부족했죠? 복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은경이 눈물을 닦았다.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잠시 뒤 뭔가를 들고 나왔다. 작은 그릇이었다. 미역 무침이었다.
먹어봐요. 은경이 젓가락을 들었다. 한 점 집어 먹었다. 새콤하고 깔끔한 맛이었다. 고개를 들었다. 맛있어요. 복순이 아무 말 없이 앉았다. 그런데 입가에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무언가가 스쳤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작은, 그냥 뭔가 풀린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은경은 그 표정을 보면서 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내려앉는 걸 느꼈다. 12년 동안 걸려있던 것들이 하나씩 오래된 것들이었다. 그날 오후 은경은 집으로 돌아왔다. 정우가 거실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어떻게 됐어? 은경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다. 어머니가 그러셨대. 내가 언제 가족을 향해 움직이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정우가 말이 없었다. 은경이 정우를 봤다. 당신 알고 있었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래서 말을 못했던 거였다. 어머니 속을 알면서도 은경한테 말해줄 수가 없었던 거였다. 그것도 어떤 배신이었다. 은경은 그 말을 하려다가 삼켰다. 오늘은 여기까지였다. 다 해결된 게 아니었다. 아직 갈 길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방향이 보였다. 그날 밤 강복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다. 창밖에 불빛들이 켜져 있었다. 복수는 오래 그것들을 바라봤다. 고생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속이 가벼워졌다. 35년 교단 생활 동안 수백 명의 학생을 봤다. 누가 결국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지 그게 보이는 눈이 있었다. 은경은 처음부터 틀린 사람이 아니었다. 방향이 잘못된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 복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오래 기다렸다.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며느리가 셋이었다. 미경은 처음부터 가족을 알았다. 유리는 아직 배우는 중이었다. 은경은 늦었지만 이제 알았다. 그것으로 됐다. 사람을 바꾸려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강복수는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은경이 가족을 향해 움직이는 날을. 차갑고 냉정해 보이던 그 눈빛 뒤에 있던 건 무관심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유 없이 차가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스스로 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때로는 먼저 다가가는 것도, 때로는 끝까지 기다리는 것도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